구글 5조 원 규모 집단소송 직면, 광고 독점의 민낯. 2024년 11월 영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한 전례 없는 규모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원고는 약 130개 언론사로,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해 언론사들이 수년간 수익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무려 73억 파운드, 한화로 약 5조 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독점 규제에 대한 흐름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단순하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로 시작해 점차 광고 기술 시장 전반을 장악했고, 결과적으로 광고주와 퍼블리셔 사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하면서 이익을 독점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은 광고 경매 시스템, 광고 배치 기술, 광고 수익 정산 구조 등 거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경쟁 플랫폼조차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첫째,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연결하는 광고 교환 플랫폼 역할. 둘째, 광고의 송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광고 경매 알고리즘 제공자. 셋째, 광고 배치 위치를 직접 조정하는 서비스 제공자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들 기능이 서로 다른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지만 구글은 이를 모두 독점하고 있다.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특히 영국의 경쟁항소재판소가 소송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한 소송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앞으로 광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데이터 독점, 경쟁 차단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구글은 막대한 배상금 외에도 광고 사업 전반의 운영 구조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전 세계 광고 업계에 큰 충격파를 줄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소송 제기에 즉각 반응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우리는 광고주의 선택지를 넓히고 광고 효율을 높이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가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이다. 즉, 자신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기술 기업이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특히 자사의 에드테크 생태계가 복잡한 광고 산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이트에 광고를 개별적으로 송출하는 대신 구글을 통해 한 번에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배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퍼블리셔 또한 트래픽이 많지 않더라도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것이야말로 구글이 시장을 독점한 증거라고 반박한다. 구글의 광고 경매는 열린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글 자신이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를 이용해 경매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글은 프로젝트 베르나라는 내부 전략을 통해 광고주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면서 실제 낙찰가는 낮추는 방식으로 퍼블리셔의 수익을 절감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효율적이지만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을 훼손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구글은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설계하고 동시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광고주와 퍼블리셔 모두를 구글의 알고리즘 안에 가두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보상 청구를 넘어서 디지털 광고 산업 전반의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구글은 광고 시스템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외부 감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광고 경매 구조의 분리, 데이터 활용의 공개 등 여러 규제 조치를 동반할 수 있다.
구글은 여전히 자사의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술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구글의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번 집단 소송은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우선 이번 사건은 빅테크에 대한 신뢰의 균열을 상징한다. 사용자의 검색 기록, 사이트 방문 내역, 구매 이력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한 구글은 단지 광고를 보여주는 기업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행동을 예측하고 유도하는 디지털 권력자가 된 셈이다. 이러한 구글의 영향력은 광고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튜브, 지메일, 안드로이드 등 각종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사용자별 맞춤 광고를 극대화하는 데 쓰인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광고를 보게 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적 감시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제 각국 정부는 구글 같은 빅테크를 단순한 시장 플레이어가 아닌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기술 시장 독점 조사를 본격화했고,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구글의 광고 사업 모델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도 포털 및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글로선 이러한 흐름이 무섭지 않을 수 없다. 검색 광고는 전체 매출의 핵심이며 여기에 의존하는 유튜브 광고, 앱 광고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면 구글의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글은 최근 들어 광고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로, 이는 쿠키 없이도 타겟팅 광고가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회의적이다. 구글이 쿠키를 폐지하는 대신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사용자 그룹을 나누고 여전히 플랫폼 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즉, 광고 생태계는 여전히 구글의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되며 사용자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디지털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소송의 의미는 단순히 5조 원 규모의 배상 여부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시장 질서와 데이터 권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재정립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빅테크가 만든 디지털 광고 시장은 이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의 감시와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구글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